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이 지난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주풀이를 갖고 1시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건희 여사의 사주풀이를 갖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주풀이를 갖고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입니다. 임자, 무신, 병신, 무자. 그렇죠. 자, 이제 이 팔자는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병화, 하늘에 뜬 태양이다. 사주가. 하늘에 뜬 태양이 만물을 비추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죠. 보면 지지가 전부 다 음입니다. 지지는 전부 다 음이고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 상인데 양쪽에 이렇게 무토, 식신들이 딱 있죠. 이 상이 보면은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나와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릇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우리가 얼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남자 사주라면은 격이 굉장히 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토상관, 우리가 말하는 식신이 두 개가 있고 병화에 이렇게 관살과 재가 있기 때문에 화토상관, 그런 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주에 격은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주랑 비교해 보면은 그 사주보다 이 사주가 훨씬 깔끔하고 좋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이런 얘기 정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예, 예. 주변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어떤 그런 사주가 있을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팔자의 특징은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살이죠. 관살이고, 관살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어떻게 보면 포국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재지요, 재. 관살이 재를 포국하고 있고, 양쪽에 또 이렇게 식신이 병화를 이렇게 딱 포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무토를 쓰지요. 무토로 갖고 무자자해서 요게 이제 관살이니까 식신상관으로 관살을 제압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무토를 이용해서 이 임수를 제압해서,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식신으로 관을 제압하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신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관살을 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은 무토,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해서 권력을 얻는 그런 구조고, 여기는 반대로 식신을 이용해서 관살을 잡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머리를 써서 자기의 머리와 두뇌를 활용을 해서 권력을 얻는 사람이고, 앞에 나왔던 그 윤 대통령 사주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권력을 얻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인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장님무사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주술사고 안전뱅이 주술사, 장님무사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완금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경금에다가 완금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없는 무사예요. 막 칼 쓰는 무사고, 이 양반은 이 식신이 똑똑하게 이렇게 하늘에 투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권력을 얻는데, 이 자수가 뭐냐면은 다 남자나 권력이나 이런 거예요. 남자도 되고 권력도 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되고 돈도 되고, 이런 거를 자기는 머리를 써서 하는데 주로 남자를 이용해서 그런 걸 쟁취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여자 사주지만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자체로만 보면 이 신금이 이렇게 생해주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작은 권력이 아니고 굉장히 큰 권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되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로 보면요. 바지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뭐 부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찌됐든 늦게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예, 사주에서도 자녀가 없나요? 이 사주는 하늘에 병하고 무토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지는 보면 전부 다 차가운 물이에요. 전부 차가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남자 관계가 뭐 많아서 자식이 없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원천적으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냉한 사주는 아기가 착상이 안 돼요. 이게 뭐 운이 이 초년에 이렇게 사화 이런 요런 운은 왔지만 요때는 혼인을 안 했고 갑진년에 넘어서 이제 혼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를 낳을 시기에는 사실은 못 낳고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부터서는 너무 사주에 이 냉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식을 갖기가 힘든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하긴 뭐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도 뭐 여자가 몸이 너무 냉하면 아기가 잘 안 생긴다라는 그렇죠. 옛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지금 그 바깥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예. 남자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사람들 뭐 누구라고까지도 막 나오고 예.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이분이 뭐라 그럴까 줄리 논쟁이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 확인 안 됐지만 예. 그런 것도 그 복잡한 관계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식신상관을 가지고 관사를 제압하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식신이 뭐냐. 자, 여자명의 식신은 자신의 몸으로 봅니다. 식신이나, 그 다음에 녹.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경급제죠. 여자명에서는 이 식신이나 녹 이런 거를 자기의 몸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토는 나의 생각도 되지만 나의 몸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무자자하, 저 다음에 이렇게 관사를 잡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 몸으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는 일을 한다. 남자를 상대해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사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초년 대운이 여기 병호, 을사 이런 대운들이 여기 뭐 정미 대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자기 몸하고 관계된 그런 대운들이에요. 병호 대운에 보면 자 오화가 와서 좌우충을 합니다. 이 오화는 뭐냐면은 내가 내려온 거예요. 내 몸이 내려온 거다. 천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관들과 좌우충을 한다. 몸을 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자들하고 이제 우리가 사주상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오대운 정축년에 뭐 줄리라는 이름을 살았다 뭐 그렇게 되죠. 이제 사주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는 오가 와서 좌우충을 하죠. 그 다음에 축이 와서 또 축오천을 합니다. 요런 관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몸으로 돈 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꼭 했다는 게 아니고 사주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시기였다. 요 을사대운까지 그렇습니다. 사가 오면은 이제 사는 와서 이게 신금하고 이렇게 또 사신합을 해요. 이 사화는 병화입니다. 병화로 볼 수 있고 무토로 볼 수 있는데 얘가 와서 이 돈과 합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돈과 합을 한다. 몸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의 원래 구조가 그런 쪽하고 연관이 크다. 그래서 이 팔자가 만약 남자였다. 그러면은 대단히 큰 격으로서 일세를 풍미한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주 좋은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교수님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여사 그 부모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것도 사주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게요. 미대운 정묘년에 이제 초년대운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미대운 정묘년. 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를 임자로 볼 수가 있죠. 연월의 관살이니까 연월의 관살.
자, 이게 이제 7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보는데, 자, 미대운이 되면은 잠이천을 하죠. 이제 아버지를 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보내게 된다. 그런 말이 되고, 이 정묘년에는 이제 정임합하죠. 정임합하고 묘는 미랑 합쳐갖고 묘미합해서 잠이천을 하죠. 그래서 요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보면은 그 사주가 격국이 저렇게 크고 좋은데, 이 바른 길을 못 가잖아요. 바른 길을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인성이 없어요. 얘가. 인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사람이 인성이 있으면 세상 판단을 바른 방향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이게 가정 환경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격이면서도 좀 그렇게 같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거민 씨가 40이 넘어가지고 우리 예, 그 예. 윤 대통령이랑 결혼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거민 씨의 그 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볼게요. 자, 보면 이제 갑진대운 임진년에 이제 윤석열 씨와 결혼했죠. 자,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신금이 궁이죠. 궁이고 이제 이 안에 남편이 들어 있습니다. 임수가 들어 있죠. 여기도 임수가 들어 있고, 요거 남자가 많죠.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 궁이고, 요건 성이고 하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2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이제 갑진대운에 들어서면은 이 진이 와서 신자진이 이루어집니다. 신자진. 뭐 이 남편 성과 남편 궁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임진년에 혼인이 된다. 요 임수는 이제 우리가 남편 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진은 신자진 해서 궁과 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때 혼인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2024년에 남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예. 사주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영부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일단 됐단 말씀입니다. 예.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계묘대운입니다. 지금이 계묘대운이죠. 계묘대운 이민년. 계대운이 좋습니다, 이분이. 왜 계대운이 좋냐면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자자합하고 또 무토로 임수를 제압하고 이러는 구조잖아요. 이제 이 임수 이게 이제 관살인데 사실은 이렇게 지지에서 보시면 신금이 이렇게 생을 합니다. 금생수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잡기는 잡는데 그냥 요런 거는 이렇게 무자자합하는 거는 그냥 남자만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면은 이 관하고 관의 원신 2개를 다 잡아야만이 그래야 이제 권력을 잡는 거다. 대권을 잡는 거다. 이 여기는 지금 재가 2개고 관이 2개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관이에요. 대관인데 내가 이렇게 관살들은 제압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관살의 원신인 재를 제압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계대운에는 이 자수들이 계수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 거를 무계합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살들 요거를 전부 다 내가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은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게 요 임수입니다. 임수는 이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금들. 이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무토가 당장 때려잡을 수가 있죠. 자, 요게 왜 중요하냐? 이 제압되지 못했던 재들을 요때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목이 와서 다시 또 인신충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신금들은 요거는 병화가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고 얘는 자수한테 설이 돼 있고 금은 금이지만 사실상 김 빠진 금들이에요. 힘이 없는 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얘들이 천간으로 이렇게 달아나고 기운이 올라가고 이때 임목이 와서 수생 뭐 해갖고 인신충을 하면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금이 그냥 있고
인목이 요렇게 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절대 이걸 잡을 수 없습니다. 금은 영원히 목을 잡는 겁니다. 이게 금목이 요걸 잡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 금은 설기되고 병화가 극하고 여기는 설기돼서 힘이 없고 더구나 이민년에는 얘들이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재를 제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묘대운의 자수 관살도 제압을 하고 관살의 원신도 다 제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권을 잡을 수가 있었다. 물론 남편이 잡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잡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 대선에 당선이 됐다. 이제 이게 요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씨하고 비교를 할 때 윤석열 씨 사주만 갖고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 사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김건희 씨 사주가 요때 대통령이 되는 사주예요. 딱 보면 이 팔자에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예. 김건희 씨가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지금 국회도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주가 그 조작 등 그 각종 비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분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사주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나타날 수 있나요? 볼게요. 보면 이제 이분은 뭐 주가 조작도 있고, 뭐 명품백 비리도 있고, 말도 못하게 비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는 굉장히 좋은데, 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비리 혐의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네. 자, 원래 이제 보면은 비리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운이 보면 아마 이 갑진대운부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요 사대운부터도 물론 안 좋았죠. 사대운에 안 좋은 거는 사대운에도 뭐 결혼하고 그랬다 그래요. 사화가 되면 이 병화, 무토가 땅으로 내려와요. 이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사신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태양이 땅으로 떨어져 갖고 이런 돈이랑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좋지 않은 돈을 벌기는 벌되 불법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진대원부터 본격적으로 막 비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제 권력자들하고 이제 어떤 뭐 거래를 했든지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갑진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은 원래 좋은 성분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성분인데 이 갑목이 와서 무토를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신이 좋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변한다. 요게 극을 받으니까 식신이 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대운에 와서도 안 좋잖아요. 계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무게합이 일어나죠. 여기에 있는 무토랑 계수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 이 팔자에서 보면은 이 계수는 이 자수예요. 자수는 이 팔자에서 내가 잡아야 되는 놈이니까 흉신이에요. 안 좋은 거. 나의 좋은 무토가 이 나쁜 계수하고 합을 했다.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의 좋은 것이 나의 흉한 것과 합을 하게 될 때는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갑대운, 계묘대운이 이 두 대운들이 사실은 뭐 권력을 얻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꼭 좋지 않은 거하고 나의 좋은 게 합을 하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 사람이 자라온 가정 환경이 그 부친이 오래까지 살아 계셨으면 많은 이게 그 이 팔자에 없는 인성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인성이 없어요. 이 무토를 이제 모친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무토도 보면은 이 자수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남자를 이용해서 뭘 한다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뭔가 가정 환경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운도 그렇게 가고 하니까
이 좋은 팔자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심각한 질문인데요. 요즘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명태균 비리 또 총선이 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남편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나름대로 막 출국 정지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사주상으로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자, 볼게요. 자, 지금 이분은, 이 계대운은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큰 권력을 얻는 그런 운이었죠. 근데 이제 묘대운은 좋지를 않아요. 묘대운이 오면은 첫 번째 자묘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수가 남편이잖아요. 파라고 하는 거는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단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묘파 하니까 남편이 절단을 나는 운이다. 이 사람이 운이 아마 내년 말까지 아마 이 계수운이 가고 내년 넘어가면 이제 하여튼 내년 하반기에는 이 묘운으로 가요. 그러면은 묘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좋은 운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계묘로 이렇게 오면은 올해 내년까지 계수운이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후부터 묘가 들어와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갑진이 유년이 이렇게 왔잖아요. 갑진이 오게 되면은 묘진천에서 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묘파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오면은 뭐가 나냐. 이 갑목은 바로 무토를 쳐버려, 이렇게. 여기 있는 무토를 이렇게 치면은 무자잡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뭐냐. 이 사람도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자, 아까 윤 대통령 볼 때 설명드렸듯이 이 사화가 무토란 말이에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사신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일까? 사와 신이 합을 했다. 요거는 공안, 경찰서, 감옥의 상이에요. 이 사신합은 수갑을 차는 상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상이라는 거. 이게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땅에 떨어져 갖고 감옥에 간다. 이게 바로 딱 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년 운이 이제 이 사람은 감옥으로 가는 건데, 자, 동지가 들어오면 내년 운의 시작이에요. 동지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운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묘파 하니까 올해 벌써 운이 와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운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진이에요, 진. 진은 이 자수의 무덤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남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운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술수를 많이 쓰잖아요. 막 전국의 무당들 뭐 해서 굿도 많이 하고, 속껍데기 베끼는 그런 굿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막 처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 가려고 하겠지만 지금 들어온 운으로 봐서는 피해가기 힘들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풀어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그 윤 대통령의 그 부부의 사주를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 시간에는 사주 풀이를 할 수 있는 학문상의 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은 유튜브로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또 유림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